안녕하세요. 꼼짝마TV의 황석진 교수입니다. 네, 정작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게스트가 없죠. 네,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 전의 범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이제 금융범죄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제 그 마늘밭 사건 혹시 아세요? 오늘 한참 됐죠.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 접했고, 제가 그때는 좀 아직도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2011년도고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뭐 12년 요 정도 됐던 사건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 당시에 이제 되게 이제 센세이션했던 게 굴착기, 그 포크레인으로 마늘밭을 이렇게 파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막 돈다발이 막 발견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또 지역에 가서 혹시나 돈다발 발견될 게 없나 이런 거 찾아다니기도 하고, 요즘 시세로 따지면 300억이 발견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죠. 자, 이런 그 이슈가 있었던 그 김제 마늘밭 사건, 네, 오늘 좀 확실히 좀 더 후벼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마늘밭에서 돈이 발견됐다. 어마어마한 돈이 발견됐다. 포크레인 기사가 이제 경찰서에 와서 이제 신고를 합니다. 자기가 절도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고. 어떤 절도범이냐면 그 자기는 이제 수목을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한 그 마늘밭에 가서 수목을 옮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땅 주인이죠. 너 얼마나 엄청 갖고 왔냐. 그리고 거기다가 7억 원 넘게 네가 이제 가져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도 화가 나는 거죠. 야, 그러면 CCTV 바르려면 경찰 가서 얘기하자. 가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먼저 신고를 하셨죠. 그럼 자기 무고죄를 신고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절도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절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 누가 정말 여기서 돈을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한 거죠. 근데 경찰은 믿지 않았어요. 무슨 땅에 돈이 몇 억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보자고 하니까 정말 가본 거예요. 그래서 파보니까 돈이 막 나오는 거죠. 경찰랑 같이 가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랑 같이 가가지고 파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그 돈이 대량으로 막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랑 같이 가서 포크레인을 파는데도 경찰관 눈을 의심한 거 아니에요. 오, 정말 이 돈이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집주인은, 땅 주인 어디 갔어? 일로 와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많이 벌어서 묻어놨다 막 그러는데, 자기 묻어놓으면 1, 2천만 원 묻어놓을 수 있지만 팔 때마다 통에 뭐 몇 억씩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그 해외에 있는 자기 처남 둘이서 자기 돈이 아니었던 거네요. 네,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얻은 이제 범죄 수익을 갖다가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김제까지 가서 마늘밭 사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뭐 이랬는지 몰라도 돈을 계속 뽑아서 썼는데 한 2억 5천만 원인가? 이 정도를 뺏어 썼어요. 돈을 갖다가 맡아달라고 그래서 돈을 쓰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차라리 그 정도 썼으면 사정 얘기하고 뭐 이렇게 썼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쓴 거랑 포크레인 기사는 왜 끌어들인 거죠? 자기가 썼는데 네. 그 포크레인 기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락 와가지고 내 돈 112억 원 어디 있냐 물어봤을 때 110억밖에 없다. 2억 원 어디 갔냐 물어봤을 때 포크레인 기사가 빼갔다. 이거 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 수목을 옮기자고 했는데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를 썼는데 걔가 왔다 간 다음에 돈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각본을 짠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거네, 포크레인 기사 입장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발단이 된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네요. 근데 네. 그럼 땅 주인은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굴착기 그 기사가 이거 따지러 가자, 경찰서 가자 하니까 순순히 간 거네 또. 그러니까 정말 자기도 7억 정도가 잊어먹었으니까 아마 후환이 두려웠겠죠. 그게 뭐 한간에는 뭐 조폭돈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해외에서 이런 거 하려면 뭐 뒤를 봐주는 뭐 조직폭력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좀 무서운 거죠, 그 내용도. 그러면 이 막 그 굴착기 기사분은 어이없이 좀 걸린 거네요. 네, 그렇죠. 어이없이 걸렸고 혐의는 벗었죠. 근데 기분 나쁘죠. 원래부터 그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그렇네요. 근데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기로는 뭐 불법 도박 사이트 처남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이렇게 뭐 이만한 금액을 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 당시가 이제 2011년도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불법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승패 결과를 맞춰가지고 맞추면 거기에 이제 금원을 주는 이런 이제 그 불법 도박이 상당히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황당한 일인 게, 뭐 스포츠 토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 번 건 알겠어요. 언론 기사도 보니까 매출액이 한 1,500억 되고 수익이 이제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하면 영업이익 같은 거죠. 그게 한 170억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큰 금액을 현금을 뽑았을 때 은행에서 뭔가 이게 포착되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던 게 좀 신기하거든요. 뭐 그 과정까지는 뭐 저희가 다 수사 과정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그 현금을 만들었는지, 그게 요즘 따지면은
뭐 고액 현금 보고제도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문제되지 않나요? 그 당시 아마 그 네. 2011년도 이때쯤 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한 번 뽑을 때마다 그 정도 거래가 금액이 그 정도가 되면 보고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이 당시에 뭐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상 계좌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왜냐하면 유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법 유저 스포츠 있겠죠. 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유저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보내면 이게 누가 돈을 보낸지 모르니까 그 당시만 가상 계좌가 상당히 활성화 많이 돼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상 계좌를 통해 가지고 돈을 보내죠. 돈을 보내면 모계좌 다 모이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갖다가 현금 거래 보고제도에 걸리지 않게끔 소액으로 계속 뽑았으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씩 계속 뽑아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그만큼 현금을 계속 축적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저도 이제 특이한 사건인 게 이 현금이 발견된 게 2011년 4월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산 지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땅을 샀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친척, 처남들이죠. 처남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근데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땅을 사서 땅에 묻어놔라. 라고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돈을 1억 원 주고 EPG를 사서 마늘밭을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땅을 이 돈을 먼저 묻어놓고 위에 마늘도 심고 실제 농부처럼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막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야 될 시점이어가지고 야 110원 엄청나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제 주변에 보물찾기 하듯이 사람 막 돌아다녔다니까요, 진짜로. 5만 원권이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그 나온 게 2009년도 6월 10일인가 6월 달인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풀린 돈에 비해서 활성화가 돼서 유통이 되는 그 돈은 전체 그 금액 중에서 30%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아 70% 가면 예, 70%는 이제 어딘지 모르는 증발인 거죠. 거죠, 증발. 증발이 아니라 이제 계속 그 개인이 돈을 갖다가 보관하고 계신 거죠, 다. 금고에 있거나 예, 금고에 있거나 땅에 묻혀져 있거나. 그렇죠. 예. 예, 현금을 이제 다발로 해서 계속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은행에서 그 어떤 특정한 그 돈을 갖다가 일정한 금액 1,000만 원이거든요. 그 이상 찾게 되면 그 일단은 FI 쪽 금융정보분석원 쪽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그 걸쳐요. 그리고 이건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보고가 되는데 그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매일매일 이렇게 1,000만 원 찾아간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의심거리도 별도로 보고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제도가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됐죠. 근데 가장 큰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사람들이 이제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는데 잘 모르는 이야기가 중장비 기사는 어떻게 됐나. 최근에도 어느 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10년 전 그날을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몰린 거잖아요. 자기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마치 돈을 훔쳐간 사람처럼 몰린 거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은 곧대로 믿지 않는 거죠. 뭔가 더 이 사람이 빼돌린 금액이 있을 거다. 조폭과 관계돼 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오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명까지 이름까지 바꾸시고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본인은 사실은 잘 이제 중장비 기사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계셨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렸다가 이제 범죄자는 아니지만 뭔가 돈을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몰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술도 매일같이 드시고 해가지고 암까지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중요 범죄에 대해서 제보를 하시면 포상금이라는 게 지급이 되는데 이 당시에도 포상금 자체는 지급이 됐어요. 아 그래 포상금 지급이 됐네 그러면. 근데 200만 밖에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범죄 수익이 110억 원짜리 범죄인 거예요. 112억 원짜리. 112억 원에 달하는 국고를 어떻게 환수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원래는 모르고 있던 지하에 있는 그 범죄 자금들 중에 112억이라는 요즘 가치로 따지면 200억도 넘습니다. 그 돈을 환수를 했는데 200만 원밖에 돈이 지급이 안 됐던 거죠. 포상금이. 2014년부터는 포상금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정률제로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금액이 따라가지고 포상금 기준이 좀 다릅니다. 요 사건 같은 경우는 112억 되면 지금 기준으로는 한 7천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 제보자분은 이 법이 개정이 되기 이전에 제보를 하신 형태가 됐기 때문에 2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간접적으로 범죄 피해를 받으신 분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소급적이라도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천안분들이 그리고 땅 주인분들은 사실은 도박에 관여한 건 아니잖아요. 도박에 얻은 수익을 자기가 숨겨준 뿐인 거지.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률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박장을 개설하신 분들은 도박장 개설죄가 되는 거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신 분들은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땅 주인분들, 땅 주인 2명이었죠. 이제 여기 땅에 그 남편 되는 분하고 아내 되는 분 두 분이, 부부가 이게 숨겨준 건데, 남편분한테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아내분한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경미한 처벌이 되었지? 그리고 추징금은 4,100만 원이 추징이 됐고요. 근데 이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그 돈을 도박장을 통해 가지고 돈을 뭐 갈취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좀 경미하게 처벌을 받았던 거고, 그러면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많은 돈을 어떻게 보면 뭐 불법 도박을 하신 분들이겠죠. 하신 분들에게 갈취한 도박장을 만든 이분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됐냐? 지금 큰 처남 분은 안 잡혔어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해외 도주 중인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도주를 해서 뭐 인터폴 요청해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끝끝내 만약에 이제 못 잡는다면 일단 기소 중지를 합니다. 일단. 네. 일단 기소가 안 되는 뭐 불기소 일정이 한데 잠깐 기소를 중지해 놓습니다. 중지해 놓고 찾는 거죠, 이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작은 처남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도 작은 처남이 이미 감옥에 있었어요. 아, 감옥이 다른 죄로 그러면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다른 도박장 개설죄로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을 통해서 원래 자기가 숨겨놨던 돈을 다 국고로 환수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필 규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큰 처남분은 지금도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만 되고 있고 아직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뭐 이제 인터폴이나 중국 경찰 협조가 되면 뭐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마지막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마늘밭이 이제 일부 뭐 무속하신 분들한테는 뭔가 길지래요, 길지. 여기 그러니까 돈나무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네. 돈나무 돈밭이 돈밭.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뭔가 이제 재물운이 트인다. 그래서 종종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굳이 거기까지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은 그 이 스포츠 불법 도박 사이트 이런 데가 옛날처럼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거래하는지 아세요? 코인? 네, 코인으로 합니다. 코인으로 이제 가상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남들 뭐 가상화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거래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 뭐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런 거보다 일단 도박에 빠지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드시고, 그리고 그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금원을 뭐 대박의 꿈도 꿀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걔네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돈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꼭 명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황석진 교수님과 함께 김제 마늘밭 돈다발 발견 사건을 이제 살펴봤고요.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